네, 이제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함수부터 바로 하지 마시고요. 사작업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점이 100점이에요. 그래서 사작업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사작업을 완성하실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가로축을 x라고 하잖아요. x에서 사용된 항목은 문자열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곳을 블럭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곳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용자 수랑 대출 도서량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도서 감명, 그러니까 필드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C4에서 C12까지 들어가시고 문제에 보니까 이제 이용자 수랑 도서 대출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력은 주열이 먼저죠. 이러실 때는 입력 작업 먼저 블럭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4에서 C12 드래그 지금 이제 컨트롤 키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G4에서 바로 옆이니까 H12까지 바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1번 차트 종류, 가로 2번 일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자, 그러면 삽입이에요. 화면에 없는 저희가 지금 이 엑셀 문서에 사작업이 없는데 만들어 줘야 되고 차트가 없잖아요. 삽입에서 차트. 네. 시험 문제 제일 첫 번째 1번에 묶은 세로 막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2차원 묶은 세로 막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새로운 시트로 이동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이동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제 차트 도구가 클릭이 되는지 봐주시면 돼요. 차트, 클릭해 놓으시면 차트 이동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문제를 보세요. 워크시트의 삽입이라는 말이 아니고 문제 그대로 새 시트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새 시트 부분을 여기 저처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한글로 제 4작업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가 1작업 앞에 완성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순서대로 만들어 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시험 문제만 잘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작업을 시트를 꽉 들어서 3작업 뒤로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 2,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에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여기 레이아웃 확인되어 있잖아요. 레이아웃 3번. 네. 그 다음에 스타일 1번은요. 기본적으로 1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출력의 막대처럼 막대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가늘게 바뀌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5번이에요. 5번은 지금 좀 전에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채우기가 이제 질감이 나오죠. 질감의 파랑 박엽지 확인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글꼴이 나와요. 글꼴은 홈으로 가세요. 홈에서 글꼴을 저희가 아까 그림으로 집게 선택이 불림의 그다음에 크기가 11%, 11포인트. 여기 전체 클릭해 놓으시고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로 5번의 첫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그럼 가로 5번에 그림, 그 그림이라는 말은 영역 서식이니까 그림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영역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여기가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단추를 딱 누르시게 되면 차트 영역이라는 영역 단추를 딱 클릭을 하셔서 그림형으로 바꿔주시면 안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색깔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시요. 채우기를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까지 끝났어요.
6번까지 끝나신 상태에서 7번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메모를 해드렸는데 여기 가로축 항목에서 사용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데이터 선택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 가로축을 지워야 돼요. 가로축을 지워야 되는데 여기는 삭제라는 명령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삭제, 제거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렬 전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험지랑 이 법내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용되지 않은 거, 뿌리를 문고, 작은 문화, 그 다음에 한 마음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요. 확실히 제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잘못하셨을 때는 취소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향기, 그다음에 도서의 정원, 그 다음에 독서 공간이 없습니다. 제거.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났더니 여기 가로축 항목이 문제랑 다르죠, 그쵸? 그래서 원래대로 행렬 전환을 딱 했더니요, 네, 시험지랑 네, 가로 항목이 똑같게 바뀌었어요. 근데요, 저희 이제 이거를 법례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문제 8번에 나왔는데요. 법례명을 한 줄로 변경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되는 법례명이에요. 가끔은 실수하시는 게 이용자 수를 눌러놓고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 도서량 단위 번호인데 얘를 클릭을 해서 이름을 이용자 수로 바꾸고 이용자 수를 눌러서 대출 도서량으로 이름을 거꾸로 넣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변경해야 되는 대출 도서량 단위권을 클릭하고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편집.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요 이름이 나온 거는 일작업에 G4셀을 참고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그냥 대출 띄우고 도서량, 가로, 그다음에 단위,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는 행렬 전환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7번을 하시는 거예요. 7번에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차트 종류가 아니에요. 보면요.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보세요. 마우스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계열이란 말이 없고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잘못된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용자 수 계열, 그다음에 대출 도서량 계열 이런 뜻이라서요. 막대에서 아무거나 우측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빈 공간에서 오른쪽 차트 종류 요거는 다른데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표식 있는 꺾은선과 보조축을 거꾸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대출 도서량 단위권을 표식이 있는 꺾은 순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험지는 바로 치워놓고요. 네,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출 도서량 얘를 보조축 그다음에 차트에 대한 종류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러면 보조축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7번의 첫 번째 줄이 완성됐습니다. 7번의 두 번째 줄은요. 지금 표식. 요걸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거나 해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표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아이콘 눌렀더니 안 나오죠? 첫 번째 거를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표식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눌러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세모 크기랑 그다음에 형식이 세모랑 크기는 10부터 치시면 돼요. 네. 만약에 한 개만 바뀌었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하실 때는 그냥 다시 한번 빈 공간 누르셨다가
다시 전체 클릭하시고 이제 바꾸시는 위치를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다시 정확하게 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자동을 하셨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네,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 해주시면 이렇게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두 번째 줄에서 레이블 값, 이름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제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용자 수에 대한 거니까 명은요, 주황색 막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막대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막대 미니 문항만 선택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저희 오른쪽 버튼. 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추가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7번의 두 번째 줄 끝났고요. 7번의 세 번째 줄 눈금선. 요거예요. 지금 이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 영역인데요. 마우스를 이 선에다 갖다 놓으세요. 선에다 갖다 놓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시죠. 그렇죠? 눈금선이라고요. 그래서 눈금선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활성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서식, 차트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 그 다음에 대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파선,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셔도 좋고 기본값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네 번째 축. 축이라는 거는 이런 애들을 이야기해요. 주축, 그 다음에 가로축, 그다음에 보조축. 숫자 클릭하셔서 윤곽선 검정, 윤곽선 검정, 네, 가로축도 윤곽선 검정.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4,000에 3,500 시험지랑 네, 영명도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곳이 시험지가 가장 큰 값이 800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녹음 사이 간격이 200이에요. 가장 작은 값은 0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두 번 누르셔서 아까 표식 바꾸시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가장 첫 번째 보시면 최소값 0, 최대값이 8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단위예요. 기본 단위 주 여기가 200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0으로 나왔어요. 시험지는 하이픈이에요. 그러실 때는 여기 축 옵션에서요. 아래쪽을 내리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이 숫자나 통계로 되어 있으면 얘가 0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럴 때는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저희가 축 옵션, 일단 표시 형식에서 길을 회계로 바꿔주시고 기호만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가 8번은 이제 법례명인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데이터 선택이에요.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 그 법례명을 클릭하고 편집을 눌러서 네,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자, 삽입에서 도형이에요. 만약에 도형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거는 보세요. 차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으시면 도형 메뉴가 비활성이 돼요. 그래서 차트에다 도형을 넣어야 되니까 차트형을 클릭, 삽입에 도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명선이 있어요. 네,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누르셔서 설명선은요. 회전하시는 게 아니라 모형 조절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위치가 지금 네, 저희가 책의 향기 부분이랑 이렇게 네, 완성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가셔서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는 흰색 해주시고 저희가 글꼴은요. 글꼴을 5번에 있었던 글꼴 따라가 주세요. 불림에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하셔야지만 입력이 됩니다. 흰색이에요. 기본으로요. 검정에 그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최다, 네, 한글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위치라든가 이거는 시험지를 보고 맞춰 놓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차트에 대한 조건 다 완성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험지를 이제 올려드려서 출력하실 때 시험지는 막대가 파란색인데요. 그런 거는 시험지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실습하고 계시는 버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유념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저장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하실 때는 저장하기 하고 누르셔서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화면 왼쪽에 문서에 ITQ 위치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은 저희가 이제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2024-05A 시험지 유형이요. 그다음에 빼기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실습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